아, 예,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더치아라 TV. 오늘은 원래대로면은 야구 뉴스 창고 13회죠. 라방을 했어야 됐고, 근데 이제 어제가 아니고 지금 1월 8일 딱 새벽 5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월 7일 날 어저께 라방을 했어야 될 거를 못했어요. 예, 뭐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만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제 7시 아무리 늦어도 7시 반에는 라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제가 집에 없었습니다. 예, 밖에서 좀 어떤 진상분을 만나갖고 예, 강제로 제가 막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막 티는 못 내겠고 집에는 빨리 갖고 라방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가 이제 포기한 거죠. 그리고 정작 제가 왜 또 진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뭐 그렇게 했으면 뭐 결정을 하든가 예. 또 시간은 시간대로 다 잡아먹고 생각해보고 하겠다. 그래서 어제 컨설팅 끝나자마자 그냥 예 흔히 말하는 연락 안 주셔도 된다고. 예. 왜냐하면은 그런 양반들은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면은 1년 내내 제가 그 진상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진상분들의 특징이죠. 자기가 진상분이라는 걸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절박해서 그렇죠. 막 그러니까 절박하면은 바로 써야죠. 저를. 그죠? 예. 어 아무튼 그런 진상한테 시달리고 집에 9시쯤 왔는데 요 끝에 보일 겁니다. 요거 뭐 이렇게 요 끝에 요 갈색 비스무리한 거. 예. 또 돌아왔더니 또 우리 우왕이 우리 보리까지 또 뭐 개석해 갖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막 원래 양이들은 털을 막 핥기 때문에 막 토를 좀 합니다. 예, 뭐 그런 거 저런 거 막 더해져 갖고 에이씨 몰라. 이렇게 저도 이제 짜증이 나고 일단 그래서 좀 집에 들어온 시간도 너무 늦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오자마자 한숨 자고 좀 다시 좀 눈을 떠서 그런다고 새벽 5시에 라방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원래 뉴스창고 13회에서 하려고 했던 내용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야구로 근데 이제 야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참 저도 엔간하면 야구 얘기할 때는 뭐 시사라든가 이런 거 끌어들이고 싶지 않은데 이 벌써 여기 첫 화면에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밑에 화면에 보시면 제가 아주 사랑하는 언론사 유사 언론사가 하나 있어요. 마니아 타임즈라고. 근데 가끔씩 왜 그 유명한 격언이 있죠? 예,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예. 이 마니아 타임즈에 고 장성훈 씨라고 추정되는 강혜영 기자가 어제는 좀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렇고 야 차명석 홍창기 니네 뭐하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야 강혜영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 이 멍청아. 예.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그러니까 좀 압축된 야구 뉴스 창고 13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시에 시작했습니다만은 뭐 제 생각에는 한 5시 한 40분 정도면 깔쌈하게 끝날 수 있으니까 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보시고요. 예, 아니면 이제 출근길에 좀 봐주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 베네수엘라에서 뽑은 애들이 있지 않나? 여기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일이 좀 커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우선 요거서부터 한번 뉴스를 좀 먼저 영상 뉴스를 들어보시고 이게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냐 요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처음 도입부 바로 들어가겠다.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이벤트라든가 제 개인적인 얘기는 뒷부분에 하겠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방송이 좀 늦어진 사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랬습니다. 예, 오늘만 좀 양해해 주시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습. 야구판까지도 특히 2026 WBC까지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예,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 다시 해달라는 거죠. 예. 자, 갈게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를 향한 미국의 전격적인 군사작전 여파가 야구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KBO 각 구단은 베네수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고 메이저리그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허솔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이저리그가 아마 더 할 거예요.
KBO에 등록된 베네수엘라 국적의 외국인 선수는 5명. 이 중 롯데 페라자, 레이에스와 치리노스, 기아 카스트로는 레이에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그죠? 것으로 윌켈 알려졌는데 에르난데스. 문제는 예. 비시즌을 맞아 고향인 베네수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LG 구단 관계자는 그 이제 기아가 치리노스가 뽑은 수도 카를로스. 카라카스에서 8시간 떨어진 곳에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직접 전화로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밝혔습니다.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는 22일부터 애리조나에서 시작하는 스프링 캠프도 치리노스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서 문제없이 합류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다만 이랬죠.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공격까지 언급하며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일단 비행 페라자와 금지 윌켈 구역이 됐단 에르난데스가 말이에요. 베네수엘라에 예. 있는 한화는 호주 스프링 캠프 전 두 선수의 입국을 서두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베네수엘라 국적 선수가 90여 명에 달하는 메이저리그도 비상입니다. 비시즌 고향으로 돌아가 윈터리그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단들은 선수들의 안위를 확인하고 있지만 통신망이 불안정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지 매체는 외야수 잭슨 추리오 등 일부 선수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는 더 많죠. 여기에 오는 3월 열리는 WBC에 베네수엘라 대표팀의 참가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등 국제 정세가 새해 야구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호솔지입니다. 자, 지금 짧은 리포트긴 합니다만 핵심 내용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만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자국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뛰기로 한 베네수엘라 애들 야 이거 안 되면은 뭐 하다못해 와이프하고 애들까지는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이거는 원래 우리나라 구단들이 뭐 잘 하던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수들 중에서 뭐 물론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야 그래도 일본이나 미국이 한국보다 주는 돈이 많아. 이러면 가는 선수도 있습니다만 야 근데 한국은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하고 심지어는 막 형제까지도 다 챙겨주더라. 여기에 이제 맛이 들리거나 푹 빠진 선수들은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이 선수가 우리나라에 몇 년간 있는다고? 그러면 그 뒷내용은 뭐 이제 자기 식구 아니면은 내 형제까지 케어해주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건 뭐 공공연한 비밀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베네수엘라 자체가 이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뉴스 마지막 멘트에도 보면은 일단 MLB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선수들이 주축인 듯하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건 미국의 앞마당. 예, 예를 들면은 제가 어제 이제 엊그저께 착각을 했던 역시 그런 건 이제 우리 동훈님이 아주 잘 잡아주십니다. 박진행님 그 도미니카가 아니고 푸에르토리코겠죠? 예, 맞아요. 푸에르토리코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하와이라든가 괌이라든가 푸에르토리코, 특히 이제 푸에르토리코나 괌 같은 경우는 자치령이란 말이죠. 하와이는 아예 정식으로 주로 편입된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이 다 늘 그래 왔거든요. 안 되면 씨발 전쟁에서 따먹지 뭐. 아니면은 야 주민투표해. 우리 주로 편입될래? 안 될래?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카스트로가 옛날 같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바 그리고 이제 뭐 베네수엘라, 파나마 이런 쪽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선 도미니카하고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예. 이제 뭐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는 조금 이제 다른 문제고. 예. 그래서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베네수엘라 선수들이 적지. 아까도 여기 보시면 90여 명이면 저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 MLB 구단은 더 비상이고 더더군다나 조금 있으면 이제 제 WBC 뉴스를 틀어드릴 텐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정말 대만을 꺾고 8강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만나야 될 상대 중에 유력한 상대가 베네수엘라라고 봤는데 아예 베네수엘라가 WBC를 못 나온다? 그럼 못 나왔을 경우에는 그럼 누구로 대체할 것이냐? 예. 아니면 진짜 저쪽 리그가 제대로 그러니까 왜 A조, B조로 나뉘어갖고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저쪽 조는 그럼 과연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할 거냐? 아니면은 뭐 차점자인 다른 팀을 올릴 거냐? 뭐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쭈루룩 깔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승질 더럽고 변태인 거야 뭐 세상이 다 하는 일이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제일 커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중에 조금 빠르신 분들은 이 뉴스까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린란드까지도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일단은 야 일단 아메리카 드래곤 다 냈고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자원도 뽑아먹고 뭐도 해먹고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멀로주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아주 무식하고 아주 직접적이고 그리고 아주 되먹지 않은 게 나오는 건데 야 이게 진짜 참 이게 답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잠깐 한번 좀 훑어볼게요. 자 뭐냐면은 트럼프 날벼락 베네수엘라 출신 외국인 선수들 스프링 캠프 정상 합류가 문제 없냐? 스프링 캠프 당연히 합류에 차질이 우려가 되죠. 왜? 일단 베네수엘라에서 나와야 되는데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가 돼 있으면 비행기가 뜨거나 그러니까 오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베네수엘라에서 비행기 뜨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저런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트럼프가 야 여차하면 우리가 직접 통치할 수 있어. 베네수엘라에 우리 입만 맞는 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 지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치리노스 같은 경우도 나 영주권이 의미가 없어져요. 이때서부터는 야 치리노스 너 니네 집안 한번 검증 좀 해보자. 흔히 말하는 너 이 새끼 너 빨갱이 아니야. 너 반미야 아니야. 이렇게 검증 들어가기 시작해갖고 만약에 야 넌 안 되겠어. 그럼 못 와요. 예.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은 이제 뭐 WBC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 베네수엘라 공습이 터지기 전에 이미 예정돼 있었던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은 야구 대회도 축구처럼 이제 U13, 15, 17 뭐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애기 팀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끝에 겨우겨우 미국 국무부 장관 허락을 얻어서 그럼 대회 할 때까지는 니들은 있어. 왜? 니들 아직 애들이니까. 근데 성인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랬었는데 자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 야구 운명까지 바꾼다. WBC 8강 가면 베네수엘라를 만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만나야 돼요. 예.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가서도 또 한 라운드를 뛰고 그걸 갖고 아마 1, 2위가 결승을 하고 3, 4위가 3, 4위전을 하고 저는 그런 대진 방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럼 베네수엘라 반드시 만나죠. 근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오는 것 자체가 불투명해져 버리니까.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쪽 아메리카 조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로 치면 1라운드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설마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하이브리드 1회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베네수엘라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그냥 뭐 포퓰리즘 좀 다릅니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 나름 자기들의 신념을 가지고 일단 미국은 몰아내고 우리끼리 잘 사는 나라라도 먼저 만들어 보자. 제가 말씀드렸죠. 해방신학이라는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천주교 중에는 가장 과격한 천주교 사상이 있다. 이걸로 똘똘똘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미국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중동의 탈레반, 남미의 해방신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 시각에서는. 그런데 거꾸로 이건 제가 전공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를 맨날 착취하고 뽑아먹으려고 하면 미국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남미 같은 경우는 중동 같은 경우는 우리는 탈레반이나 아니면 아예 IS 즉 이슬람 스테이트를 세워야 된다. 즉 이슬람 스테이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궁예가 세우려고 했던 그 태복 마진 같은 거예요. 짐이고 종교고 짐이고 국가인이라 이런 거. 근데 이게 남미 쪽으로면은 일단 미국은 우리를 아주 등골까지 쪽쪽쪽쪽 빨아먹는 것들이다.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해방이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킨 상태에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칠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미국을 괴롭혔던 이유가 뭐냐?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략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신념만 갖고는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원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칠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선에도 다 들어가는 게 구리니까. 예. 그래서 이 산업혁명 이후로는
철 다음으로 중요한 자원이 구리거든요. 예. 물론 이제 지금은 뭐 히토류 뭐 이런 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구리는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자원이에요. 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야 구리를 저 새끼들이 국유화 시킨다고? 야 저 새끼요 이랬던 거고 뭐 아르헨티나 말할 필요도 없죠. 아르헨티나는 일단 그냥 영토 자체가 다 자원이에요. 예, 그리고 농사도 엄청 잘 되고 뭐 이제 소도 엄청나게 많이 키우고 세계적인 미래 생산지기도 하고 베네수엘라 석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그 상황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충격도 충격 베네수엘라 내전 가능성 커진다. 예, 아직 국민의 절반 이상은 미국이 이런다고?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쿠데타도 안 나요. 군인들조차도 해방 신학으로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친구들하고 그리고 이제 왜 나라가 힘들어지면은 배신자들은 꼭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럼 내전이죠. 예. 예전에 뭐 월남전이 별겁니까? 그죠? 미국이 쳐들어오니까 아야 미국에서 빌 붙어갖고 한번 북영화 누려보자. 그게 월남. 그럴 순 없지. 우리 호할아버지 밑에서 뭉쳐보자. 그게 저쪽 북베트남. 그리고 그 북베트남에서 월남 쪽으로 만들었던 게 페트콩. 예. 그게 월맹.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가기를 참 저도 바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트럼프 개망신다고 다시 나가야죠. 그건 맞죠. 근데 스포츠적 입장에서 보자면 차라리 트럼프 중심으로 빨리 좀 베네수엘라가 수습이 돼서 일단 뭐 메이저리그라든가 우리 KBO라든가 아니면 스프링 캠프 WBC 좀 무사히 치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공했던 제 바탕으로 봤을 때는 야 베네수엘라 잘 되고 저 트럼프 개새끼 저 개방신 당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그린란드 헛소리 안 하고 그럴 텐데 근데 야구적 입장에서 보자면 아이고 어쨌든 왜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거는 베네수엘라가 예 미국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빨리 미국 하자는 대로 하고 예. 그 각 나라들 KBO라든가 뭐 특히 MLB 스프링 캠프 이상 없이 돌고 WBC도 차질 없이 열리고 예. 근데 만약 박진영 너보고 굳이 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장래가 더 중요하겠죠. 예. 그래야 우리 또 그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 짐 새끼들 뭐 야 베네수엘라 나 짱게 볼게 이따 헛소리 안 들을 거고. 예. 오죽하면은 지금 장동혁이가 벌써 사과를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 짐만 지금 더 내분 상태로 가고 있는데. 예. 걔네들이 맨날 입에 달던 얘기. 야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된다. 근데 제가 확신을 하는데 걔네 베네수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안 다쳐요. 그럼 베네수엘라가 어떤 기반에서 만들어진 나라고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아무튼 야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빨리 수습이 돼서 예, 뭐 KBO나 MLB 스프링 캠프 그리고 WBC 차질이 없어야 되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 아예 이제 앞으로는 외국인을 뽑을 때 베네수엘라는 제끼고 뽑아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것도 걱정입니다, 사실은. 예. 자,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 자, 그리고 이제 WB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이번만큼은 반드시 1라운드는 무조건 통과한다. 그러니까 한국이 의외로 WBC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심지어는 준우승도 한 적도 있고, 첫 대회는 4강을 갔고요. 두 번째 대회에서는 심지어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로는 광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많이 상했겠죠. 그래서 이 뉴스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안 그래도 야구가 빵빵 터지고 있는데 만약에 WBC에서 최소한 이제 8강까지만 간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 흥행 기록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하는 뉴스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2026년 새 프로야구는 또 한 번의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열리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를 통해 대흥행을 꿈꾸고 있는데요. 이번 WBC에서 KBS 해설을 맡은 이대영 해설위원의 전망을 깝대 이무영 출세했습니다.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박용택 위험해요. 2024년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프로야구는 지난해에는 1200만 명이 넘는 팬들이 야구장을 찾아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야구는 이 뜨거운 인기를 발판 삼아
오는 3월 WBC에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꼬리표 떼기에 도전합니다. 이제 국제대회 하면은 자, 꼭 야구를 깝대 좋아하지 해설입니다. 않으시는 팬분들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적까지 나고 이렇게 야구의 열기를 느끼면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WBC는 정말 야구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반복한 야구 대표팀. 이대영 위원이 꼽은 가장 중요한 일전은 타이완전. 뭐 당연히 그리고 대만이죠. 승리의 열쇠는 네. 바로 이겁니다. 결국에는 투수들이 실투를 안 해야죠. 또 대만도 힘 있는 타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 실투 네, 파워는 하나가 대만도 만만치 장타로 않아요. 연결이 돼서 선취점을 뺏긴다고 하면은 또 쫓길 수밖에 없으니까. 평가전에서 투수진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베테랑 류현진에게도 SOS를 보낸 야구 대표팀은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의 핵심 필승조이자 준영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혼혈 투수 오브라이언의 합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혜성, 고우석까지는 일본을 합류가 상대로 두 경기 확정됐죠. 연속 홈런을 예. 터뜨린 신인왕 에휴, 안성민. 우리 고우석이 부상에서 예. 돌아온 김도영 등 KBO 리그 젊은 스타들의 활약도 기대를 모읍니다. 분위기를 한번 탔을 때 이 젊은 선수들은 더 무서워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조금 눌러주기도 하고 잡아주고 이렇게 딱 된다면 와, 어느 나라와 붙어도 쉽게 지진 않을 것 같다. 국제대회 선전에 봄바람을 타고 한국 야구가 새해 더 큰 흥행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보입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네, 그래서 저 김주원 선수가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하고의 평가전이긴 했습니다만 거의 다 지던 경기를 동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미친 선수가 다 나와야 되고, 근데 이제 깝대 해설 말 중에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거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호주 대만전이죠, 그죠? 근데 뭐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로 봤을 때는 뭐 호주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그럼 이제 남은 건 대만인데, 그러니까 깝대 해설도 강조를 하는 게 선취점 뺏기면 꼬인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대만전에서는 어차피 예선전에는 투구수 제한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투수, 두 번째 투수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투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만 빠따들을 압살을 해야 돼요, 일단.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쪽에서 선취점을 뽑는다, 뭐 작전 야구도 한다, 뭐도 한다. 그러니까 그 류감이 처음에 욕 뒤지게 먹었던 게, 야, 너 있을 때 신민재가 아니야, 이 바보야. 그 욕을 그래서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주장 박혜민, 신민재 이 라인업 써먹지 않으면 다른 나라 야구하고 차별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LG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차별점도 바로 9번, 1번, 2번. 그러니까 박예민, 홍창기, 신민재. 이거는 어느 팀에도 없는 라인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써먹어 봐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바로 한일전 평가전 때 가장 컨디션 좋았던 선수 중에 하나인 뭐 뒤에 문현빈을 붙인다든가, 또 앞에는 뭐 정말 그 뭐 오타 거포로 한 방 붙여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가야지 우리나라는 승산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만전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선취점을 뺏기면 안 된다. 전 상당히 공감하는. 그리고 특히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국제대회에서도 그렇고 대만한테 선취점을 뺏겼을 때 아주 힘든 경기를 하거나 별로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이게 뭐냐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도 했었고요. 예,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 참사, 류지현호는 다를까? 뭐 이제 이런 뉴스도 있는데 뭐 비슷해요. 앞에 뉴스하고. 예, 이제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네. 또 그래도 요거는 연합뉴스 TV 말이니까 같은 듯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야구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이벤트는 바로 오는 3월 열리는 야구 국가대항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앞서 열리는 이 대회에서 우리 네, 아무튼 대표팀은 트럼프가 지금 개판 최근 쳐나갔고, 3대회 연속 아, 1라운드 참. 탈락이라는 수모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1200만 관중 시대를 연 한국 야구가 더욱 폭발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 바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C조에 속해 일본과 호주, 체코, 대만과 조별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이 무색하게 한국은 2009년 대회 준우승 이후 세계대회 연속 1라운드에서 탈락해 체면을 구겼습니다.
명예 회복에 나서는 근데 세계 루시아노는 랭킹은 4위죠. 먼저 마운드 세대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K베이스볼 시리즈에서 강속구로 일본 타자들을 돌려세운 정우주와 문동주 등 평균 나이 23살의 젊은 마운드를 무기로 내세웠고 류현진과 노경은, 고영표 등 베테랑들을 포함해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베테랑이 특히 필요해요. 굵직한 국제 무대 경험이 있는 류현진이 합류해 중심을 잡습니다. 예전에 갔을 때에 비해서 이제 자, 류현진입니다. 고참의 선수로서 빨리 젊은 출발을 투수들의 하는 거기 제구력을 때문에 잡아줘야 조금 더 돼요. 마음가짐이 무거운 것 같고요. 예전보다는 책임감 있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는 반가운 복귀 소식을 알린 김도영의 합류와 글쎄요, 안현민 등의 활약이 김도영이 기대됩니다. 거의 1년을 다만 놀았는데 변수는 메이저리거들의 합류 여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정우만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을 뿐 애틀랜타 김하성은 잦은 부상으로 구단 동의 여부가 미지수고 LA 다저스 김혜성과 최근 샌디에이고에 입단한 송성문은 스프링 캠프에서 생존 경쟁을 펼쳐야 하는 만큼 WBC 출전은 아무튼 김혜성과 불투명합니다. 고우석은 확정. 연합뉴스 TV 이초원입니다. 그래서 대체 고우석은 왜 오냐라고 합니다만 있으면 좋죠 뭐. 예. 없는 것보단 나아요. 어찌 됐든 간에. 왜냐하면 고우석에게는 좀 쓴소리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예를 들면은 체코라든가 호주전에 써야죠. 그죠? 예. 지금 우리는 어찌 되었든 간에 대만전에 일단 몰빵을 해 놔야 돼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일본전 가비지 게임 할 때 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대회를 하거나 시즌을 치르다 보면 어떻게 맨날 에이스 카드로만 붙어요? 예. 그 손자병법이나 이런 데도 보면 있습니다. 뭐 전차 경기를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마 내기죠. 그럼 꼭 어떻게 하라? 2대1로 이길 수 있게끔 유도해라. 3대 0은 없다. 오히려 3대 0 하려다가 0대 3으로 지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분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아주 또 좋아하는 감독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로또 감독이라고. 진짜 로또처럼 살아요. 예. 적당히 해먹고 적당히 날랐다가 적당히 빼먹고 또 적당히 해먹고 적당히 날랐다가. 그런데 또 설레발을 칩니다. 야, 우리 테일러라고 왔거든. 야, 패지나 하트보다 위다. 보자고. 보자고. 이제 너 같은 스타일이면 페넌트레이스 내내 굴리겠지. 그럼 이제 가을 야구쯤 오면 아파요.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요. 주둥이 방정 좀 떨지 마. 아니다, 안 되겠다. 그다 어쨌든 저보다 나이는 어리고 그래서 남팀 감독이니까 입방정 좀 떨지 마세요. 예? 아주 꼴배기 싫어요. 그리고 당장 내년에 올해 LG하고 어떻게 싸우나 보자고. 작년처럼 그렇게 막 이기기는 힘들 걸. 모르긴 해도. 짜증나 죽겠어 아주 입 터는 거 보면. 예. 자, 그렇고 KBO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KBO가 분명히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알았냐. 본부장을 없앴어요. 허프라운께서. 그러면 답은 딱 나오는 겁니다. 총재하고 본부장이 뭔가 갈등이 있었구나. 그동안 뭐 KBO가 뭐 청문회를 받네, 뭐 문체부에서 뭘 하네. 본부장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팀장 체제로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허프라웅의 6조 직계제입니다. 내가 직접 팀장들 챙기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KBO에는 원래 본부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설의 이름들이 몇 나와요. 뭐 정금조 막 이런 그 본부장 이름들이 있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옛날서부터 봤던 그 이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허프라고 졸라리 싸운 거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죠. 확실치 않으니까 단정은 못 짓겠고. 그래서 일단 KBO 경영기획팀, 정책지원팀, 커뮤니케이션팀, 운영팀, 국제팀, 육성팀, 대외협력팀. 예. 그 팀을 2개 더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허프라운께서는 KBO 8조 직계제 를 하신다. 네, 허방원이요, 허방원. 예, 드디어 이제 KBO 조직을 좀 장악하신 것 같고 이제 마케팅장에서는 KBOP 여기도 지금 팀이 2개가 더 만들어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케팅팀 성승우, 유병석, 안미영, 하지연, 남정현 많이 들어본. 예, 이분이 원래 원래 이분이 홍보 마케팅 하던 분이에요. 남정현 씨가. 근데 신설된 데이터 비즈니스 팀의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예. 허프라운이 키운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미디어 인프라. 인프라란 말 또 우리 허프로한테는 빼놓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이경호 팀장. 예. 그러니까 여기 KBOP도 보면은 그리고 KBO도 보면 본부장은 없다. 예. 어찌 보면 허프라옹 친정 체제가 강화된 거다. 예. KBO로만 넣고 보면은 8조 직계제. 잘 하시고요. 예. 근데 진짜 어찌 보면은 허프라옹의 정식 임기는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또 어떤 성과들을 내냐가 좀 중요한데 아무튼 외형적인 거라든가 재정적인 거는 그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인정 진짜. 1200만 1300만 막 중계권료 2배.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선수들의 복지 내지는 예를 들어서 팬 중심의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특히 그 NC 창원구단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좀 내실을 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럴 때가 왔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 8조 직계제를 하시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요. 이제 또 은근히 화제가 되는 우리 또 울산 웨일즈 드디어 뉴스에 나왔습니다. 예, 장원진 감독이 이끄는 인하대 출신 2호 프로팀 감독. 자, 그러면 이 2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퓨처스기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유턴을 했을 때 2년간 못 뛴다. 이 규정이 없거든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최지만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예, 최지만 참 쟤도 아이고. 아무튼 돌고 돌아서 최지만이 지금 당장 1군으로는 복귀 못해요.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울산 웨일즈를 좀 중간 단계로 거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자, 근데 그렇다선 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빨간당 울산시장이 거의 급조해서 만든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이 좀 그래도 계속 가야죠. 예, 아무리 못 가도 5년 10년은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KBO 퓨처스리그 최초의 시민 구단인 울산 웨일즈가 조금씩 진용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빅리그에서 뛰었던 최지만 서건창 선수, 고효준이 나가라. 전 키움 외국인 선수인 로니 도슨 선수 등의 합류설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야구 2군 리그 퓨처스리그의 첫 시민 야구단인 울산 웨일즈. 지난 2일 장원진 전 두산 베어스 코치를 초대 감독에 김동진 전 롯데 자이언츠 경영지원팀장을 초대 단장에 선임하며 아무리 봐도 롯데 창단 이중대요. 첫 발을 냈습니다. 예. 단장을 왜? 선수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자, 장원진 졸업하고 감독입니다. 뭐 프로에 드래프트 지명 못 받은 선수 이런 여러 선수들이 올 것 같은데 많은 거를 좀 배우게 해서 1군에 많이 진출시키는 게 제 올해 목표고요. 울산 웨일즈는 이달 중순까지 코치진 7명과 선수 35명 구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일정은 되게 빠듯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최대 4명 한 달 영입할 안에 수 다 해야 있어 됩니다. 투수 2명, 타자 2명 영입안을 가지고 선수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애초 KBO 규약에 따르면 해외 진출 선수는 2년간 무적 신분을 유지하고 이후 드래프트 과정을 거쳐 정식 입단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지만 같은 애가 저기 하지만 2년 정도 있으면 울산 딱이죠. 해외 예. 진출 후 국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선수 선발도 가능해 2027년 드래프트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해외파 최지만이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전 키움 히어로즈 외야수 로니 도슨이 본인 SNS에 고래 그림을 올리며 울산 입단 가능성을 띄웠습니다. 저건 온다는 얘기죠. 예. 아직까지는 들은 얘기는 없고요. 모든 말 들은 얘기는 선수들한테 없어. 다 오픈시켜놓고 도순이 하는 바보입니까? 구단이기 때문에 뭐 어떤 선수가 와가지고 또 여기 와서 뛰고 싶다 그러면은 최대한도로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울산 온다는 웨일즈에서의 얘기예요. 활약에 따라 1군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 꿈을 키우는 이들에게는 기회의 장이 하나 더 마련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초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울산의 시민구단 생기면 좋죠. 근데 제가 계속 우려하는 건 뭐냐. 지방선거 때문에 급조된 구단이 아니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5년은 해야지.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결국 고양 원더스 몇 년 갔죠? 예. 그 허민이 깝죽깝죽거릴 때, 예. 결국 원더스도 그렇게 끝난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은 뭐 키움 히어로즈의 그 흑막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야구가 장난이냐고 이 새끼들아. 응? 오히려 재벌보다도
그 어설픈 그 벤처, 그 어설픈 유니콘 깝죽깝죽거리는 그러니까 현대 유니콘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유니콘 기업한테 깝죽깝죽 그 새끼들이 더해요. 요즘은. 예. 책임감이 없고 뭐 어찌 되었든 간에 뭐 재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깨끗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몸으로 겪은 게 없잖아요. 예. 다 글로만 보고 인터넷으로만 보고. 예. 더 짜증나요, 솔직히. 그 중에 한 명이 쿠팡이었던 거고. 예. 씨발놈. 아유. 자, 오늘의 마지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요 밑에 있는 요 얘기예요. 차명석 LG 단장의 입 또 논란. 언제 논란이었는데? 야, 강혜영 언제 논란인데? 김현수? 그건 김현수하고 이해랑이 개 뻘짓한 거고. 그러니까 이 제목서부터가 벌써 첫 글자부터가 애란 거죠. 뭐 또 논란이야. 구 장성훈 씨. 좀 입 좀 닥치시고요. 예. 홍창기 박동원 BFA 단원 계약 두고 언론 플레이다. 잘해왔잖아. 여기서 잘해왔잖아. 차명석 잘해왔는데 왜 네가 시비야? 이 얘기인 거죠. 저는 후자예요. 잘해왔잖아. 왜 시비야? 어? 유사언론, 마니아타임즈. 응? 뭔데 네가? 응. 일단 제 입장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심지어 홍창기는 좀 답답함도 토로를 해서 아이 저 솔직히 몇 년 전서부터 저는 단연계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왜 단장님은 자꾸 뭘 확인하려고 그러시지? 마치 못 들은 것처럼 하고. 첫째, 오피셜은 아니니까 오피셜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나가는 말로 야 우리 창기 단연계약 해야지랑 몇 년간 얼마에 그리고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박동원하고 홍창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를 레리버드 룰을 적용할 거냐. 무슨 얘기냐. 한 명은 절반을 깔 수가 있죠. 셀러리 캡에서. 예. 이거가 지금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좀 들은 얘기도 있고 뭐냐면 먼저 박동원하고 홍창기 중에서 애매한 거죠. 그럼 일단 이 중에서 누가 먼저 전 단연계약 하겠습니다. 우리 예측으로 홍창기가 유력해요. 왜냐? 박동원은 한 1, 2년 뒤면 박동원의 위치는 또 바뀝니다. 어쩌면은 코리아의 간판 포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단연계약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FA로 한번 이제 검증을 받아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이제 홍창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또 뭐가 있냐? 단장님 저 어차피 레리버드로 빼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 한 뭐 최소한 150억은 좀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홍창기 나이가 33이에요. 그러면 6년이나 7년이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40이란 나이에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차단장이 바보입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떠보는 거예요. 슥슥. 야, 몇 년 할 거야? 얼마 원해? 응? 그런 구체적인 걸 얘기해 줘야지. 너 단연계약 한다는 건 알지. 이런 차원이 아닌가라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닙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저 이제 이 기사 보고 저 황당했는데. 자, 키움이 손아섭을 안 데려가는 이유. 기가 차는 게 셀러리 캡 한선을 위반해서 벌금을 내면 5억이래요. 키움이. 근데 손아섭을 데려오려면 7억 5천이라는 겁니다. 물론 키움이 저는 그냥 깨놓고 얘기합시다. 키움 보면은 저 거지. 키움이 왜 거지예요? 돈을 안 쓰는 거죠. 야, 필요 없어.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유니콘 새끼들 짜증난다가 그 얘기예요. 재벌들은 그래도 야야야 얘들 먹고 살아야지 뭐. 그래. 근데 유니콘 새끼들은 대가리 피도 한 말 한 40대 뭐 이런 새끼들이니까 뭐 난 이런 대로 할 거야. 뭐 얘네가 돈이 뭐 필요 있어. 낙수 효과 그딴 거 없어. 낙수 같은 소리. 정이 없다니까 정이. 네. 흔히 말하는 그 예전에 우리 982가 잘 썼다. 잔정이 없어요 이 새끼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니까요. 그렇다면 저 얘기는 가능한 얘기예요. 야, 쟤를 왜 데려와? 그래도 뭐 쟤는 나갈 때마다 안타를 치면 신기록이고 뭐 저희 셀러리 캡에도 좀 이렇게 오면은 보태면 되고 벌금도 안 낼 수 있고. 야, 씨발 벌금 내면 5억인데 쟤를 데려오면 7억 5천인데 쟤를 왜 데려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팀이에요. 키움은. 예.
제발 좀 손 떼. 이장석, 허민 그리고 나우데이터 손 좀 떼라고 이 개새끼들아 좀. 양심이 있으면 빼먹을 만큼 빼먹었잖아. 그럼 마지막에는 진짜로 뭐 하다못해 조폭 영화에도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야 나 담배 한 대만 좀 꼬실리자. 그 정도는 되지. 그런 정도 없는 거예요 저 새끼들은. 야 차라리 나 같으면 손아섭을 키움에서를 받아갖고 기록을 계속 만들어줬습니다. 어쩌면 진짜 잠시 있었습니다만 우리 팀의 진짜 레전드일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포장하겠다. 응?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두 개를 붙여보면은 저는 또 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셀러리캡 왜 합니까 도대체? 응?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안 장치는 만들어 레리버드도 넣고 뭐 매년 셀러리캡 상한선을 5%씩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어차피 돈 있는 팀은 돈지랄하게 돼 있고 돈 없는 팀은 이따위로 하게 돼 있어요. 키움처럼. 응? 그런데 야구는 재밌는 게 뭐냐? 돈 지랄하면 우승합니까? 그렇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다는 법은 없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셀러리캡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지랄 연병을 떨 거면 차라리 MLB처럼 디퍼야 리퍼야. 예, 아무튼 퍼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만둔 다음에도 주는 거. 그런 게 어쩌면 선수 연금의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계약을 허용을 하던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허프라웅이 8조 직계제 하시는 건 참 좋고 땡큐인데 내실을 다지세요라는 얘기가 그중 하나가 이 얘기예요. 예.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셀러리캡을. 저 셀러리캡이 나오게 된 시작은 야 코로나 때 우리 졸라 어렵다. FA 선수를 80억에 묶어볼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정운찬 그 빡대가리 할배에 머리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이 셀러리캡이. 이걸 왜 합니까 지금 도대체. 이놈의 셀러리캡 때문에 예를 들면 진짜 돈 쓰고 싶은 팀 있어. 요즘 같으면 뭐 한화, 삼성 못 쓰는 거예요. LG 차단장이 바보입니까? 근데 막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다니는 거야. 야 뭐 계속 툭툭 건드려 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LG 단장 입장에선. 예. 셀러리캡 이미 한 번 위반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위반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5억 5천인가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LG 팬들 바람대로 홍창기하고 박동을 다 잡는다. 그러면 홍창기를 레리버드로 뺀다선 치더라도 LG는 두 번째 셀러리캡 위반을 또 각오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 더 위반하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저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지명권을 왜 내립니까? 응? 그럴 거면 아예 지명권을 박탈하던가. 응. 뭐 장난해? 그러니까 결국은 좀 표현이 좀 과격한데 인신매매직이 뭐야? 그냥 돈을 더 받아요. 그냥 사치세로 왕창 올려. 그러면 구단주 반응이 둘로 갈릴 거야. 야, 뭐 이 돈 내면 되는 거야? 씨발 가. 그게 미국으로 치면 LA 다저스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도 장치를 해놨죠. 3년을 벌금을 내게 되면은 좀 재정이 휘청하게끔만 설계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2년 위반하고 맞추고 또 2년 위반하고 맞추고. 이것도 리그 운영의 재미죠. 왜 그런 것까지 너님들이 간섭하라고 지랄이세요? 응? 돈 있는 팀은 돈 좀 쓰겠다는데 없는 팀은 없는 팀대로 진짜 흙 속에 진주를 건져갖고 만들겠다는데 저는 키움이 선수들 MLB로 보낸 거 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걔네만 빼고 나머지한테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양아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유니콘이 더 양아치야. 진짜 어떻게? 아니 젊은 친구들이 왜 그래? 예? 상생의 의지도 없고 잔정도 없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는 정확하게 데이터로만 평가하지. 저 숫자 좋아하는 친구들 그래서 싫어해요. 만세가 다 숫자야. 어떻게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따위로 할 거면 셀러리캡 아예 없애라. 아니 어떤 팀들은 돈을 못 써갖고 난리인데 어떤 팀은 야 그냥 벌금 내자. 이따위 셀러리캡이 어딨냐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자 그렇고요. 이제 말씀드렸죠? 커피 쿠폰 이벤트 그리고 남은 미니 가습기 3대 그리고
혹시 부천에 오셔서 뭐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순회 닭꼬치 식사권 지금 3만 원짜리 2개, 4만 원짜리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특히 미니 가습기라든가 식사권 같은 경우는 저랑 직접 연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진행의 카톡 아이디 POLI2779를 추가하셔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 쿠폰은 제가 지금 찾아갖고 이제 구독자분들 리스트를 찾아갖고 제가 그중에 뭐 동영상이라도 있으신 분들한테 댓글로 남겨놓고 있는데 그 유튜브는 잘들 안 보시나 봐요. 이거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지? 예. 어저께 이제 몇 번 보내봤는데 아직까지 온 게 없어서 그리고 나 부천에 올 수 있어. 나 3, 4만 원짜리 안주 먹을래. 아무튼 그걸로 뭐 술도 마시고 할래 하시는 분은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겠지만 고등학생이야. 어차피 그 가게 가면 LG 트윈스 형님한테 잡혀요. 와봐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시고 가정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라방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동영상으로 보내드렸던 야구 뉴스 창고 13회일 겁니다. 아마 13회 압축해서 했습니다. 하고요. 오히려 아니다. 토요일쯤에서 하이브리드 2회를 가고요. 다음 주에 제대로 한번 라방을 하겠습니다. 진짜 아까 말도 안 되는 진상한테 컨설팅하고 오느라고 라방 시간 놓친 건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토요일쯤에서 다시 하이브리드 2회 혹은 뭐 오늘 하나만 되겠는데 그럼 쇼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뵙죠.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상만 안 걸린다면 라방 빼먹지 않고 하겠습니다. 끝. 아직 새벽 6시가 안 됐어요.